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도 카페에 궁금하신 것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속 시원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간혜님께서 또 지난번에 이어서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오늘도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드려봅니다. 차쌤 그리고 카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석관으로 기온차가 커져서 감기와 비염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난번 뜻하지 않게 질문을 했다가 차쌤께서 팟빵에서 제 질문을 읽어주시고 답해주셔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하하하.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 아둔한 머리로도 이해가 잘 됐고요. 오늘은 얼마 전에 오랜 시간 미궁의 사건으로 풀지 못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의 유전자를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범죄자들과 비교하던 중 한 사람과 일치해서 유력 용의자가 밝혀졌는데요. 이제는 그냥 확실해졌죠. 예, 자기가 이야기를 했죠. 이춘재. 예, 이 사람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범행을 했죠. 좀 현재 시대에는 좀 하기 힘든데 그 시대 때 아무래도 뭐 시대상도 있고 경찰력도 너무나 좀 허접했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들을 이외에 이렇게 광기 어린 연쇄자들이나 살인을 몇 번이나 한 사람들의 사주에는 이런 광기 어린 느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허영만 선생님의 꼴이라는 관상가분의 말씀을 토대로 그리신 만화책에는 까만 눈동자가 흰자 위에 섬처럼 떠있는 사백의 눈이 이런 사고를 친다고 얼핏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사주상에 나타나는지요? 지난번 말씀처럼 부모님 혹은 형제의 사주를 다 봐야만 나오는 거일 수도 있겠죠?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저도 그 꼴을 봤거든요. 예, 꼴을 봤는데 사백의 눈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지만 그럼 그런 눈을 가진 사람만 사고를 치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죠. 예, 실제로 뭐 범죄자들 보면요, 그냥 똑같이 생겼거나 더 평범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살인마들이면 진짜 살인마 같이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겼을 것 같지만 아니야. 오히려 더 아주 평범한 사람도 있고요.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이춘재도 되게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구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저는 이 사백의 눈도 사백의 눈인데 눈이 극도로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좋은 건 아니에요. 관상적으로.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살인마들 보면요. 눈이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눈 큰 살인마가 되게 보기가 어려워요. 눈이 아주 큰 사람들. 예. 대체적으로 굉장히 작거나 좀 눈이 뭔가 열려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뭐 이건 좀 관상적인 얘기고 이제 사주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사주에서는 확실히 그냥 사주가 나빠요. 예, 사주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연쇄살인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살인을 했다고 사주가 무조건 다 나쁘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애매한 게 있고요. 연쇄살인자인데 사주가 나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나쁘다라는 건요, 진짜 보면요, 그냥 나빠요. 예. 사주를 보면은 진짜 광기 어린 느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구분을 못하죠. 그냥 글씨를 열심히 찾는 데만 집중을 하시니까. 이거는 되게 설명이 어려워요. 특별히 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그 패턴을 그냥 보고 알아야 돼요.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냥 그러면 그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뭐 다 살인을 저지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결국에는 부모님 사주가 100% 나쁩니다. 엉망진창의 경우가 허다해요. 그 나쁘다는 수준이 진짜 문제가 있는 수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결혼하실 때 이제 궁합을 보신다고 이제 가져오시면 이제 그 자기가 결혼할 상대자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이제 연애면은 모르겠지만 연애면은 뭐 그냥 뭐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냥 연애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근데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뭐 장인 장모의 사주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사주를 가져오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형제까지도 좀 가져오시면 좋아요. 형제 같이. 그러면 정말 빈틈없이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대가 좋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의 직업이 뭐 학교 선생님인데요. 막 이렇게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퉁치려고 하시는데 그 직업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직업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100%.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좋다고 물론 그 부분의 직업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향이라든가 성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직업 좋은 사람들이 뭐 성품이 다 좋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품과 그거는 또 관계없고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시아버지가 뭐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직업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일단은 사주에서 나온다. 예, 사주에서 나올 확률이 한 80% 이상,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뭐 부모님까지 보면은 거의 뭐 100%까지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 수준까지. 예. 근데 이제 연쇄살인마라는 게 또 애매하잖아요, 표현이. 예, 연쇄살인마, 예, 그쵸? 예를 들어서 나는 연쇄살인마를 하려고 하는데 한 번 했는데 잡혔어요. 와,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연쇄살인마를 사주를 가진 거냐? 연쇄살인을 하고 싶었는데 한 번만에 잡혀서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연쇄살인마냐 아니냐라는 또 애매함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사주로서는 그냥 운이 나빠서 잡힌 거고 그 당사자 살인마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냥 있었으면 연쇄살인마를 할 거다라고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현재 시대에는 이 연쇄살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시대죠. CCTV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곳곳에. 근데 이제 보통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욱할 때 살인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CCTV가 있어서 못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 행동으로는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나올 때 그런 사주들을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자면 괴강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괴강살. 사주에 괴강이 강한 경우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혈질이 표현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주들이 그래서 법을 좀 집행하는 직업을 가지면은 좀 많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좀 그래도 그쪽으로 좀 해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괴강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이렇게 좀 직업적으로 강한 직업을 갖지 않으면 좀 다소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직업이라는 얘기는 진짜 법을 집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괴강살이 있다고 진짜 성격이 다 세거나 외모적으로 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사주를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음성, 외모 이런 걸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격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면 그 행동이 뭐 수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발적으로 잠깐 나오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걸로는 구분이 안 돼요. 사실 괴강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괴강살이 강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약 올려보세요. 예. 그 사람이 정말 싫은 거를 해본다든가 뭐 해보면은 딱 드러납니다. 괴강살은. 그러니까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라고 괴강의 성향이 없거나 그렇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또 괴강살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잠재 능력이 있다, 살인을 저지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상황적이거나 아까 말한 부모님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받쳐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황도 그렇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최간혜님처럼 카페에 정성스럽게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항상 정성껏 답변해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